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임예은입니다. 갖은 고민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잠 못 이루셨나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좋은 책으로 여러분의 밤을 별밤 산책이 반짝반짝 비춰드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코너는 북 큐레이션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듣고 그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 또 가족과 친구에게 추천할 책을 찾고 계셨던 분 모두 환영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추천 도서를 보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안지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한민국 40대 남성이라면 가장의 무게를 정말 많이 느낄 겁니다. 어르신들 말로는 다들 가슴에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하던데 때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 비슷한 처지라 그저 묵묵히 버텨갈 뿐입니다. 삶에 지쳐있는 이런 제게 어떤 책이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안지훈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가장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해요. 그치만 시대를 불문하고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가장 쉬운 고민 해소법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힌트 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로제 폴 드루아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걷기를 통한 사색의 힘에 있었다고 했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걸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걷기죠. 그런데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불안, 분노, 우울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걸을 때 덜 활성화되고 반대로 새로운 생각, 또 기분 전환을 담당하는 해마는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걷기에 관한 첫 번째 책, 바로 남난희 작가님의 당신도 걸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남난희 작가님은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완주하고 얼마 전에는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알베르 마운틴 어워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여성 최초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를 등정한 남난희 작가님의 당신도 걸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걸을 때마다 우리는 잘한다. 내가 만난 백두대간, 내가 만날 백두대간. 지금까지 살면서 백두대간을 6번 밟아보았다. 한 번은 아직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을 알지 못할 때 정식 루트인 지리산에서 출발하지 않고 부산 금정산에서 출발하여 진부령까지 간 길이었다. 4번은 정식 루트를 따라 제대로 백두대간을 걸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아직 미완인 채로 남아있다. 젊은 날 산에 대한 열정이 온통 나를 짚혔다. 오르는 산만이, 암벽과 빙벽만이 산의 전부인 줄 알았다. 시간만 나면 산을 찾았고 시간이 없어도 산에 올랐다. 낮에 가는 것만으론 성에 안 차 밤에도 헤드랜턴을 켜고 올랐다. 비 오는 날도 피하지 않았고 눈이 오면 더 좋아라 했다. 겨울이 오면 계절을 앞서가는 선머슴처럼 남들보다 먼저 빙벽을 올랐다. 얼어붙은 폭포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온갖 무거운 장비를 지고도 힘든 줄 모르고 산을 누볐다. 눈 위에서 야영하는 걸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다. 그러다가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가? 아니면 그냥 다니는 산들에 식상했나? 아니면 좀 더 길게, 좀 더
오래 산에 있고 싶어서였을까? 또 아니면 하염없이 혼자 걷고 싶었을까? 아니, 어쩌면 하룻밤 꿈을 잘못 꾼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당시 누구도 잘 시도하지 않던 능선 종주를 생각해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능선을 걷고 나서 해안 일주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줄기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산맥, 바로 태백산맥이었다. 당시는 아직 우리 고유의 지리체계라는 게 마련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본래의 이름 대신 태백산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 산줄기를 1984년 1월 1일 부산 금정산에서 출발, 3월 16일 진부령까지 걸었다. 76일간이었다. 제법 길고 먼 한겨울 산행이었다.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자고, 혼자 먹고, 혼자 감동했다. 혼자 걷고 또 걸었던 날들이었다. 나아갈 길이 없는 능선에서 나뭇가지를 헤치느라 장갑 낀 손에 수도 없이 가시가 박혔다. 긴 세월 동안 낙엽이 쌓이고 쌓여서 발이 푹푹 빠지는 길에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다. 시퍼렇게 언볼을 나뭇가지에 사정없이 강타당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걸었다. 몇 방울 흐르던 눈물은 나도 모르게 굵다란 눈물줄기로 변했다. 그럴 땐 아예 배낭을 풀고 앉아서 엉엉 울어버렸다. 눈이 허리까지 차서 러셀은 고사하고 그냥 눈밭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기진해서 쓰러지기도 했고,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였는데도 고작 2.5km밖에 나아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 혼자 있기가 너무 싫어서 밖으로 나가 눈사람이라도 만들어 몇 마디 나눠보려고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추운 날 내린 분설은 뭉쳐지지가 않았다. 오랜 동안 눈 녹인 물만 마시다 보니 텐트에 누워있으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텐트 안에 빵이 얼어서 먹기 힘들 때는 눈 녹인 물에 탈지 분유를 풀고 그 물에 빵을 녹여서 마시다시피 먹었다. 태백을 지나며 눈을 녹였는데 하얀 눈을 녹여도 물은 거무칙칙했다. 그 실소, 그 절망에 지금도 가슴이 뻐근하다. 동네 뒷산을 헤쳐 나무하러 올라온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말을 걸더니 심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아, 그래, 총각은 군에는 갔다 왔는가? 뭐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니 그때는 더했을 것이다. 키보다 높은 배낭을 메고 혼자 허적허적 산을 헤매는 모습이 딱 산적 같았을 터이니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해도 남자로 보이는 건 참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긴 해도 산에서 들은 그 한마디는 아직도 내가 들었던 말 중 가장 재미있는 말로 남아있다. 그 산행으로 나는 나의 정신과 육신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극한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 자신과 끝없이 맞짱 떠봤고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다. 원 없이 감동했고 원 없이 울었다. 원 없이 걸었고 원 없이 땀 흘렸다.
원 없이 외로웠고 그리고 원 없이 행복했다. 그 산행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그 산행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 그 경험으로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산악인으로 알려지게 됐다. 내게 붙은 별칭도 가지가지였다. 산처녀, 산아가씨부터 시작해서 천녀, 산에 미친 여자, 심지어 악녀 소리까지 들었다. 그 이후 산악인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히말라야로 향했다. 네팔 히말라야 강가 푸르나봉을 올랐다. 세계에서 여성 최초였다. 비록 처음 접하는 고도가 힘겹기는 했지만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게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 바로 저 앞에서 눈사태가 쏟아져 내려도 시커멓게 입을 벌린 크레바스를 건너도 칼날 능선 위에서 생전 처음이라 할 강풍을 만나도 고소 증상으로 밤새도록 기침을 하느라 밤을 꼴딱 새기도 했지만 나는 그다지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런 중에 한국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고 이우영 선생께서 우리의 고유 산줄기는 백두대간이라고 신문에 발표했던 것이다. 지도 연구가인 선생은 그동안 우리나라 지도를 보며 왜 산줄기가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지 의아해했는데 우연히 인사동 고서점에서 신경준의 산경표 영인본을 보고는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바로 백두대간을 발견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히말라야에 있었기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뭐 알았다고 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에 대해 몰랐으니까. 우리 모두는 백두대간에는 까막눈이었으니까.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전혀 고치지 않고 고스란히 알려왔고 그대로 배워왔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다. 이상하게 백두대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였다. 저 높은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지리산까지 이어져 있는 백두대간이라니. 말인즉슨 내 집에서 산줄기에 오르면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섬진강 건너 호남 정맥 끝자락에 백운산은 물론 곧바로 백두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어찌 보면 전혀 놀랄 일도 아니었다. 본래는 옛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일제가 흐트려 놓았던 걸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의 편집주간인 박인식 형한테서 연락이 왔다. 밑도 끝도 없이 백두산을 가자는 거였다. 단서를 달기는 했다. 백두대간을 따라 간다는 거였다. 처음엔 또 나 혼자 가야 한다는 줄 알고 싫다고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염려와 달리 동행이 있었다. 일이 진행되었다. 컨셉은 사람과 산. 창간 1주년 기념. 잃어버린 우리 고유 산줄기를 찾아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을 간다로 정해졌다. 1년 동안 남한 백두대간을 12회로 나누어 북상하되 A팀은 백두대간길을 확인하며 가고 B팀은 백두대간 주위의 역사와 문화, 사람 등을 취재하며 가기로 했다. 나는 A팀이었다.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권경업 형과 대학 산악부 친구들 몇 명이 나와 한 팀이었다. 그 백두대간에서 보낸 1년이 내게는 뭐라 말할 수 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날들이었다. 백두대간 산줄기에는 큰 산이 많아 길은 비교적 잘 나 있었지만 지난날 나 혼자 산행할 때처럼 길이 전혀 없는 야산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럿이서 함께 가면 길을 잃고도 웃는다. 노련한 선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던지. 우리는 많이 걷고 많이 웃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언제부턴가 휴식 때마다 경업 형은 배낭을 깔고 앉아 메모지를 꺼내서 뭔가를 적었다. 그걸 우리에게 읽어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백두대간 현장 시가 태어났고 이후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시집을 무려 18권 출판했다. 우리는 또 야영을 하며 매일 모닥불을 피우고 놀았다. 지금은 금지된 터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모닥불을 피우고 밥해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며 놀았다. 그러고도 다음 날은 날듯이 산행을 했다. 하루에 걸을 만큼 걷고 땀 흘릴 만큼 흘리고 가끔 길을 잃고 물이 없어 갈증에 허덕이기도 할지라도 하루의 산행이 마무리되면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맡은 일을 척척 해냈다. 누구는 물 들어가고 누구는 텐트 치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나무하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손발이 맞았다. 필시 산악인이라서 가능했을 것이다. 산악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알아서 잘 하도록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사계절을 백두대간에서 보냈다. 산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산이 다시 잠드는 소리를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충만했다. 지도에 지명이 없는 곳은 우리가 지어주었고 일본이 멋대로 개명한 산 이름은 본래의 이름을 찾아 불러주었다. 곳곳에서 그 지역 산악인들과의 만남도 퍽 즐거웠다. 곳곳에서 산성터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는 백두대간이 고대 시대의 국경 역할을 했던 까닭이다. 우리는 지리 공부만이 아니라 역사 공부까지 했던 셈이었다. 새로 산행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늘 차림새들이 깔끔했다. 그러나 씻지 못하는 날이 거듭되면서 깔끔은 차츰 사라지고 다들 부스스해졌다. 남녀 할 것 없이 꼬질꼬질해지더니 마지막 날쯤에서는 하나같이 땀 냄새, 발 냄새, 온갖 냄새를 뿜어댔다. 첫날은 한 달 만에 만난 반가움에 걸음이 썩 빠르지는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거의 뛰다시피 걷는다. 얼른 배낭을 벗고 뜨끈한 물에 씻고 싶은 마음. 코펠밥과 인스턴트 찌개류 대신 밥다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다. 그러면서 서로를 보고 칭찬을 한다. 잘 걷는다고 서로 다독이는 것이다. 말로는 백두산까지 걷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백두대간 산행은 향로봉에서 끝났다. 산 위에 길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길에 장막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막이 세워져 있었다. 길도 있고 우리의 두 다리도 있었지만 갈 수 없었다. 그 아쉬움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우리의 걸음은 언제까지 이 벽 앞에서
이렇게 번번이 멈춰야 하는 걸까? 비록 산행은 그쳤지만 그 산행으로 나만의 백두대간길이 정립이 되었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아마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산행붐이 일기 시작했을 것이다. 1년 동안 경업형은 백두대간 현장시를 썼고 신병우 기자는 백두대간 사진을 찍었고 나는 백두대간 산행일기를 적었다. 함께 고생했고 함께 행복했다. 그 이후 사람과 산은 사람을 바꿔가며 모든 정맥을 다 종주하여 길을 정립한 걸로 안다. 좋은 일이었다. 보람찬 일을 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는 산을 떠났다. 아니, 산 안에 살게 되었다. 그간의 등산을 뒤로하고 입산으로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엔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곧 차분해졌다. 나는 산 아래서 아이를 키우며 그간 알지 못했던 산을 만났다. 오르는 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산을 만난 것이다. 오르지 않아도 산은 내게 많은 것을 내주었다. 그동안의 산과 분명 다른 산인데 이 산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산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준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보내온 따뜻한 메시지에 위로가 좀 되셨을까요? 이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걷기와 관련된 책 한 권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박성기 작가님의 걷는 자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남난희 작가님의 책이 걷기 자체의 매력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책 걷는 자의 기쁨은 대한민국 곳곳 걸으면 좋은 길을 소개합니다. 산길, 바닷길, 섬길, 숲길, 강길, 고갯길까지 다양한 길의 계절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같이 들으러 가보실까요? 걷는 자의 기쁨. 봄날 소백과 태백 사이에서 사십리 걸음걸음마다 봄볕 구도의 길이 전남 해남 달마구도 걷는 구간 미왕사 큰바람제 노시랑골 몰고리제 미왕사 걷는 거리 17.7km 소요시간 7시간 길의 특징 달마산을 한 바퀴 도는 원점 회기 코스 난이도 중 바다를 만나 제 기운을 주체 못하고 하늘로 치솟은 봉우리는 숨이 가쁘다. 달을 마중한다고 해서 달마던가? 진리의 깨달음인 다르마인가? 호남의 땅끝 달마산에 구도의 길, 달마구도가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으로 내려오던 백두대간의 한 줄기가 덕유산에서 서진 호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남도로 치닫던 호남 정맥의 기세는 월출산과 두륜산을 지나 해남의 땅끝 달마산에 이르렀다. 서쪽의 땅끝 달마산은 구도의 길 달마구도가 있다. 이 길은 오롯이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진 길이다. 스님은 지게를 지고 돌을 쪼개 알맞은 곳에 배치하는 우공이산의 노력으로 업을 풀어냈다. 미왕사 주지인 금강스님이 기존의 길 9km에 일절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호미와 삽, 지게만 사용해 만든 새로운 길 9km를 이어 17.7km의 길을 만들었다. 이름처럼 달을 마중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중의적인 달마의 길이다. 도소람 화엄의 세계에서 근심 걱정을 날려보내고 산마리에서 구불구불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이다. 우측은 산길을 따라 오를수록 낭떠러지의 경사가 심해 아찔하다. 달마산 불선봉은 높지 않아도 규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와 삐쭉빼쭉 솟은 거친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어 화엄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공룡의 등뼈처럼 굴곡진 산등성이 암석은 쉽게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도록 압도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자연의 거친 풍광에 압도돼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되다 소형차 10여 대를 댈 만한 조그마한 도소람 주차장에 이르렀다. 멀리 땅끝바다는 자욱한 안개와 해무에 가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암 괴석들 천지다. 표지판은 도소람 0.7km, 미왕사 4.7km이다. 도소람 가는 길은 뾰족한 바위들이 산을 기어오르듯 잔뜩 힘을 넣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치 거센 바람에 파도가 일어나듯 성이 나 있다. 도소람이다. 통일신라말 일상대사가 창건한 남자로 이곳에서 불법을 수행정진했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불에 타 흔적만 남았던 것을 2002년 복원한 남자로 미양사의 12암자 중에 하나다. 도소람에 서서 땅끝 남해를 바라보니 안개에 묻힌 바다가 금세라도 안개가 걷히며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다. 발밑으로 펼쳐진 화엄의 세계에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한순간 바람에 날려보낸다. 도소람에서 50m 아래 암자를 바치는 큰 바위 밑에 마르지 않고 흐르는 용담이 있다. 용이 천년을 살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셈으로 바위틈에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고 있다. 달마고도를 걷기 위해서는 용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럽다. 사람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마주 올라오고 있다. 인사를 나누며 조금만 힘내라고 덕담을 건넨다. 도소람에서 400m를 내려와 달마고도와 만났다. 도소람이 달마고도에 포함되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살짝 들렀다가 고도로 들어섰다. 천년의 숲을 따라 봄을 마주하며 걷는 길. 달마고도는 총 4코스 17.7km로 만만한 길은 아니다. 도소람에서 출발하는 길은 달마고도 4코스 천년의 숲을 따라 미양사 가는 길의 일부로 미양사까지 3.7km가 된다. 많은 이들이 미양사 쪽에서 오는 바람에 가는 길 내내 걷는 이들을 마주한다. 대부분 미양사에서 달마고도를 타고 도소람까지 가는 코스를 잡은 길손들이다. 줄줄이 이어오는 걷는 이들의 모습에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노간주나무와 삼나무 지대를 지난다. 봄에 들어섰어도 아직은 기온이 쌀쌀하다. 오후가 되면서 점점 기온이 올라 옷을 얇게 입고 온 후회를 덜 수 있었다. 동백은 아직 추운 길 위를 점점이 붉게 장식했지만 후두둑 떨어져 서러운 것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달마산 봉우리들은 칼끝처럼 솟아있다.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규암이 오래 쏟아져 내려 독특한 너덜지대 성림을 만들었다. 암석들은 거칠고 순한 제각각의 모습으로 군상을 이루며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손수 길을 다듬고 돌을 맞춰 깔아 길벗들이 걷기 좋게 만들어 놓은 수고한 이들의 노고가 보인다. 짙고 붉은 꽃잎 흩뿌리는 동백진 미양사를 지나며 지친 다리를 쉬어갈 편한 길을 바라며 걷다가 부도전과 부도암에 이르렀다. 부도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탑을 한데 모아놓았다. 조선 중후기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은 큰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 32기가 모셔져 있다. 스님들의 행장을 기록한 승탑에 새겨진 거북이, 두루미,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의 문양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미감이다. 부도암 앞마당 축대 밑으로 미양사의 창건설화를 기록한 미양사 사적비가 있다. 화강암으로 된 사적비의 비문은
조선 숙종 때 성균관 대제학을 지낸 미남과 당대의 명필 이유가 썼다. 크고 웅대해서 예전 미양사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미양사 동백은 짙고 붉은 꽃잎을 흩뜨렸다. 미양사는 두륜산 대흥사의 말사로 신라 경덕왕 때 외조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대웅전 지붕을 넘어 펼쳐진 달마산에 솟아있는 남봉들이 마치 부처님의 현신 같다. 미양사는 땅끝마을 토말리에 있다. 길이 끝나는 지점은 마지막이지만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을 기약해본다. 달이 머물다 간 자리. 충북 영동 원류봉 둘레길. 거대한 벽으로 우뚝 솟은 원류봉은 오른쪽으로 낙타등처럼 5봉우리가 연달아 잇따르고 있다. 산자락 끝 절벽에 공중에 떠있는 듯 수려하고 아찔한 원류정이 조화롭게 놓여있다. 굽이치는 초강천은 절벽을 휘돌아 나간다. 걷는 구간. 원류봉 광장, 완정교, 우메리, 반야교, 반야사. 걷는 거리 8.3km. 소요 시간 3시간. 길의 특징. 원류봉에서 석천을 따라 반야사까지 가는 길. 난이도 하. 경상북도 상주서 출발한 석천이 충북 영동 황간에와 초강천과 어우러진다. 초강천은 우뚝 솟은 원류봉을 휘돌아 금강으로 내달린다. 달이 머물렀다 간다고 해서 원류봉이다. 지나가던 달이 천에 비친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넘어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그리 된 것은 아닐까. 너무 아름다워 차마 지나치지 못할 원류봉과 한천정사를 지나며 입하가 막 지나 한여름처럼 더웠지만 눈에 가득 차오는 경치에 마음은 시원해진다. 며칠 전만 해도 추웠는데 어느새 반팔이다. 원류봉 맞은편 광장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벽처럼 마주한 우뚝 솟은 원류봉은 오른쪽으로 낙타등처럼 5봉우리가 연달아 잇따르고 있다. 원류봉을 타고 내린 산자락 끝 절벽에 공중에 떠있는 듯 보기에도 아찔한 원류정이 조화롭게 놓여있다. 굽이치는 초강천은 절벽을 휘돌아 나간다. 옥천을 지나온 나그네가 추풍령을 넘기 전 달마저 쉬어간다는 황간 원류봉 아래에서 고단한 몸을 잠시나마 달에 견주며 머물렀으리라. 첩첩한 산중을 지나 물목을 교육하던 보찜을 진 보부상, 과객이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들러 시름을 달랬으리라. 원류봉 광장에서 80m 지나 송시열 선생의 한천정사와 송우암 유어비에 이르렀다. 송시열이 한천정사를 짓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원류봉 일대의 경치에 반해서였다. 병자호란의 치욕이 부끄러워 잠시 이곳에 몸을 의탁했고 산천의 아름다운 경계에 취했던 것은 세상의 부끄러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함이었던가. 당대의 시인 묵객이 이곳을 많이 찾아들었다. 원류봉의 경치에 몰입하여 잠시나마 세속의 연을 잊었다. 사람들은 이곳의 경치를 냉천팔경이라 불렀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한천정사라는 원이름은 없어지고 나중에 한천정사의 한관행이 뜻이 같아서 한천팔경으로 바꾸어 불렀다 한다. 완정교 강가 너머 봄꽃 홀씨 흩날리고 송우암 유어비를 지나 600m를 걸어 도착한 곳이 원천교 다리 앞이다. 이곳은 경북 상주에서 내려오는 석천과 영동의 물안계곡에서 흘러온 초강천이 만나는 곳이다. 함류한 강은 원류봉을 지나 30km를 달려 금강으로 흘러간다. 오늘 길은 내려오는 강물을 거꾸로 따라 올라간다.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지나 원천교 다리를 건너면서 초강천이 아닌 석천이다.
석천은 사군봉에서 내려온 산자락과 맞닿았다. 맞닿은 곳에 나무를 잇대어 데크로 길을 냈다. 강을 따라 내내 물소리를 벗삼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두 번째 다리인 완정교를 지나친다. 길서팬 민들레의 겹시가 군락을 이루며 앞다퉈 고개를 내밀고 있다. 살살 부는 바람에도 홀씨는 이리저리 흩날린다. 한 송이 입에 대고 훅 부니 풀풀 홀씨가 날리고 이내 탐스럽던 홀씨는 바람에 다 사라지고 꽃대만 남았다. 봄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길가를 장식한 붓꽃이며 진보라의 수레국화, 지천을 노랗게 물들인 쓴바귀가 길손을 반긴다. 꽃 구경에 해찰하면서 걷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 점점 더워지는 햇살에 등허리에 땀이 차고 몸은 자꾸 그늘을 찾게 된다. 5월 초순인데도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다. 메마른 대지는 비를 기다리며 아지랑이만 그리고 있다. 수량이 많지 않은 석천은 물색도 흐릿하다. 백화산 반야사의 초록빛 풍경 소리. 세 번째 다리 백화교를 가로질러 간다. 백화마을을 지나 2km를 더 앞으로 나아가니 석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보인다. 강에는 물이 많지 않아 강을 건너는 쫄깃한 긴장감도 느끼지 못하고 걷는다. 반야교 앞에 이른다. 반야교를 애둘러 가는 길과 질러가는 길 앞에서 멈춘다. 잠시 고민하다가 직진하여 반야사 호수로 향한다. 외가리 한 마리가 미동도 하지 않고 호숫가에 서서 하염없이 한 곳을 주시하고 있다. 미동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잠깐 몸을 틀어 또 한참을 그대로다. 가까이가 셔터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강과 경북 상주시 동명 경계를 이루는 백화산 계곡을 따라 상주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석천이 태극 문양으로 산허리를 감아들고 안쪽 깊숙이 반반하고 편안한 곳이 반야사다. 호수를 반바퀴 돌아 반야사에 들어선다. 절집 드는 숲길은 온통 연록으로 물들어 내 마음도 따라 초록이다. 종무소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한다. 스님의 목탁 소리와 바람에 있는 풍경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반야사는 나란한 대웅전과 극락전 사이로 가운데 뒤로 조금 물러서 산신각이 서 있는 아담하고 예쁜 절이다. 대웅전 앞마당엔 수많은 연등이 각자의 염원을 담고 초파회를 기다린다. 다음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번잡할 만도 한데 너무도 조용하다. 경건하게 기다리는 마음들이 모여서 더 차분해진 것일까? 극락전 앞 배롱나무, 목백합나무는 천수보살의 손마냥 가지를 뻗어 중생의 업을 짊어지고 구제하려는 듯하다. 지나는 바람에 더 간지러워지고 고요한 풍경 소리는 마음을 더 가라앉힌다. 선인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었을까? 절 앞 산구비를 돌아 흐르는 맑은 석천에 비친 나뭇가지에 꽃 한 송이 얹혀 있다. 원류봉, 홍여하. 해 저문 빈강에 저녁 안개 자욱하고 찬달이 고요히 떠올라 더욱 어여쁘다. 동쪽 봉우리는 삼천길 옥처럼 서서 맑은 달빛 잡아놓아 밤마다 박내. 600여 년 이어온 선비의 시간. 경북 경주 양동마을. 걷는 구간. 마을 입구. 심수정. 두곡고택. 근암고택. 사오당 고택. 서백당 고택. 대성원. 무첨당. 관가정. 향당. 마을 입구. 걷는 거리 4km. 소요시간 3시간에서 5시간. 길의 특징.
월성 손 씨와 여강희 씨의 고택들을 둘러보는 고택 역사기행. 난이도 하. 지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마을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옥을 통해 바라본다. 오랜 동안 흘러왔던 시간은 다시 후대를 위해 장구하게 흐른다.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담고 흘려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전형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전통 선비문화촌이다. 마을은 손소 선생이 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고 선생의 맏따님에게 장가를 왔던 이번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500여 년을 두 가문이 양동마을에 안거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양동마을, 훼손되지 않은 옛 선비촌의 정취. 언젠가 스치듯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온 이후 제대로 한 번은 차분하게 자분자분 디뎌보고 싶었던 곳이 양동마을이다. 전통마을들이 과하게 상업화가 진행되어 제 모습을 잃어갈 때 양동마을은 그나마 훼손되지 않은 옛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또한 조상에 대한 양동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없었다면 여기도 다른 전통마을처럼 촉되게 변했을 것이다. 본디 것을 지켜온 마을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천천히 노정을 시작한다. 어제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전부터 기다렸던 것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난 시간을 따라가는 발자취기에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더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나 보다. 이른 아침 양동마을은 안개가 가득하다. 안개를 헤치며 천천히 마을로 걸음을 옮긴다. 가득한 안개는 가까이 있는 집들을 아득하게 보이게 한다.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어우러진 골목길을 따라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안개는 아침해의 재촉에 천천히 해산을 준비한다. 굴뚝에 연기를 피우며 아침을 준비하는 몇몇 집들만 분주하다. 배감없이 출출하다. 둘러봐도 문을 연 식당이 없다. 무작정 마음이 가는 곳에 들어가 문을 두드린다. 마음 좋게 생긴 아주머니가 곧 준비한다고 조금만 기다리란다. 얼마 지난 후 청국장 냄새가 구수한 상차림이 나오고 나는 개눈 감추듯 정신없이 그릇을 비웠다. 기대하지 않았던 최고의 아침 식사를 한다. 세월이 켜켜이 쌓여 이룬 고고한 양반마을. 막 안개가 잦아들기 시작한 마을로 천천히 접어든다. 양동마을은 하촌, 거림, 안골, 갈구덕, 물봉굴 등 5골짜기를 따라 종택과 정자들이 켜켜이 쌓인 오랜 세월을 가득 품고서 고층하게 객을 반긴다. 형산강이 서남 방향으로 안아들고 마을 뒤 설창산의 문장봉 산등성이가 물자 형국으로 뻗어내렸다. 자유롭게 걷기를 좋아하는 내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유유자적하며 마을을 마음에 담는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걷기.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욱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